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주식 코치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로 상담을 드렸다시피 2부 역시 스터디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의 원리, 그다음에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요. 항상 방송을 들을 때는 메모지 꼭 그 펜을 준비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더 적어 주시고 필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고 듣고 쓰고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상담하면서 보고 듣고 쓰시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종목을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내년에는 뭐 상반기 정도는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흘러감이 그 유동성들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까지는 좀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양시장 모두 괜찮은 흐름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수의 강도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도 10조를 사는데요. 내년 상반기 쪽에는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우호적이에요. 뭐 공매도 금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녹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동안 손해 많이 보셨던 분이라시라면 내년 1분기에 우리가 타겟을 잡고 수익을 조금 내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업종과 종목들은 저희가 상담과 그 다음에 종목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추천 종목들이 많이 나가니까요. 2대1 TV도 내년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보셔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수익을 거두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14만 7천 원에 13%. 아, 그래요? 제가 네네. 아모레 퍼시픽도 나쁘지 않다라고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머리를 들었네요. 그죠? 네, 네.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왜 안 좋았어요? 중국 때. 그쵸, 중국. 이렇게 흔히들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그죠? 무조건 중국이에요. 그죠? 게임, 엔터, 뭐 화장품 이런 건 무조건 중국만 안 좋으면 떨어져요. 그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아모레 퍼시픽은 네네. 중국 관련주 이렇게 아주 이 관련주의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만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 그다음에 미국, 뭐 캐나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도 이런 시장을 많이 팔로를 펼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소비 섹터들은 이 금리 인하랑 좀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업종 중에 하나도 이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동안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올해만 살짝만 좋으면 이제 기저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자체가 아래보다 위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셨어요. 네,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시장이 좀 정말 좀 우리한테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네네. 종목들은 흐름을 본다면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떤 패턴을 움직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비싸요, 싸요? 좀 싼 편이죠. 왜요?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추매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는 반복이 돼요. 이게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뭐예요? 고점. 그죠? 네네. 여기가 저점 구간이에요. 그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들어왔던 시기가 보여줬고, 그 다음 또 여기 최근 어때요? 여기 보면 10만 원 자리에서 이제 급락이 되면서 양봉이 하나 들어오고, 또 여기 또 10만 원 자리에서 양봉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의미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1차 이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저점. 네. 야, 이 정도의 가격이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매수가 네.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네네. 더블 바닥이래요. 더블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두 번 쳤다 그래요. 더블 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두 번 확인한 거예요. 한 번 떨어졌다가 네네. 반등 들어왔다 다시 한 번 바닥을 확인해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때 이 종목이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이냐 아니냐를 봐요. 그다음에 네. 전체적인 시장이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 그다음에 가격이 싸냐 이런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이 화장품 관련주가 이 금리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빨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아닌 일본, 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인도 막 이런 쪽에 이 팔로가 많이 넓어지고 있고, 근데 소비가 많이 내년에 조금 더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이 될 때 어디까지 되냐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폭은 이 고점과 이 저점에 어디 프로까지 올라오냐 그러면 25%. 그러니까 반등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 중간가까지 지금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갔다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라인에 팔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네네. 최근에 보면 이 수급을 잘 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외국인. 외국인들 특징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외국인. 쌀 때. 예? 쌀 때 들어. 그렇죠. 쌀 때 가격이 사서 저렴할 때 들어와서 쭉 끌고 가요. 애들은 급한 게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싸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3개월 내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네네. 싸다고 외국인들이 이 가격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셔서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들고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보면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여기 이 네네. 라인은 봐봐요. 이게 이제 쿼터 차트라 그래요. 이제 분기별로 보는 거예요. 뭐 3, 네. 6, 9, 12 이게 1년에 봉 4개를 가지고 봉 4개를 가지고 보거든요. 이게 봉 자리체가 어때요? 이렇게 양봉이 감쌌죠. 여기 보면 네네. 음봉 자리를 뭐가 양봉이 다 감쌌죠. 이렇게 봐봐요. 네. 여기 네. 양봉, 여기 양봉, 여기 음봉이 하나 크게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네. 양봉이 잡았다는 거는 이 자리는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뭐 이게 100%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매도의 어느 부분들은 매수의 양이 더 커졌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뭐 개인이 사서 움직이진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 시가총이 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업황이 되면은 좀 좋을 수 있고, 있냐 없냐, 가격이 싸냐 이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18만 원에 20만 원까지 갈 수가 있겠면 좀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좀만 더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돈 네, 많이 새해 버시기 복 많이 바랍니다. 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30대 네. 연결되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여분의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000원에 30%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10월 달에 샀어요. 10월 달에 사셨어요? 네. 이 은행들은 이제 정통주라 그래요. 정통주. 정통주.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많이 움직였던 거는 뭐 KB금융과 뭐 신한지주, 그다음에 하나, 뭐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주주는 다 신고가에 가 있어요. 아직도 메리츠 금융주주는 더 위쪽에 있거든요. 금융주는 이 정통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해요. 답답하죠. 저번에 며칠 올라가더니 또 팍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에는 좀 금융주가 약간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추세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는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좀 답답한 흐름,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뭐 나쁘거나 그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독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게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고요. 1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맞인데 굳이 이거를 갖고 시간을 끌고 보다는 시장이 지금 활기가 되게 좋은 업종과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종목이 네. 많으니까 이거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을 교체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거는 탄력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소비자 섹터,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으로 가야 이제 수익을 내년에 좀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 금융, 증권 이런 쪽은 좀 소외된 업종이고 경기 민간주 쪽으로 강하게 돈이 불리기 때문에 이 내수 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변경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니,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13,000원? 이 마디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마디를 움직이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파세요. 근데 답답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종목은 탄력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은 기업은행, KTNG, 한국전력, 그다음에 은행주들 있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신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좀 소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이쪽에서 돈이 많이 몰려면 이쪽에서 장사를 하는 게 낫지. 이 사람이 없는 곳에 장사하는 것보다 사람 많은 쪽에 가서 장사하는 게 낫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업종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 쪽, 그다음에 AI,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주보다는 뭐 소비재,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낫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3,000원은 갑니까? 네,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LG 디스플레이 13,200원 20%입니다. 아, 많이 힘들죠. 이 종목 예. 참 어려운 종목을 사셨네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상반기 좀 좋아진다 그래서 샀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뿐이 OLED, 이게 LCD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OLED 쪽 그 모멘텀이 있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어는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되게 우리가 뭐 그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다. 업황을 회복되는 게 맞아요. 내년에 이제 OLED 쪽이 커지긴 하지만 이 LG 디플 자체는 실적단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사이클 자체가 어려운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 외에는 추세를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의 그 수익을 얻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14,000원까지 우리 가져갈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고 그 이상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요. 그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한 14,000원 정도까지 보신다는 얘기죠? 네, 거기 넘어가야 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장이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는 어쨌든 실적을 받쳐줘야 돼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거나 뭐 실적이 안 좋거나라고 하면 이제 턴 어라운드라서 내년에 좋을까? 이걸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LG 디플은 조금 더 어려워요. 업황이 좀 OLED 관련주들은 이 LG 디플보다 더 너무 많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14,000원 되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 현대 엘리베이터 네, 5만 원에 20%요. 네. 앞으로 뭐 전망이 좀 궁금했어요. 현대 엘리베이는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예, 뭐예요? 뭐 어째 보면 뭐 대북 관련주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동안 옛날에 현대 엘리베이가 가장 안 좋았던 게 옛날에 이제 대북주로 연결해가지고 이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희석했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이 회사는 예. 되게 좋아요. 뭐 단단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옛날에 뭐 현대 엘리베이는 뭐 지배구조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한번 움직인 적도 있고, 그다음 대북 관련주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의 예. 수주 모멘텀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 되게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그동안은 뭐 대북으로 막 끌어올리고 막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아 끌어올리고 했던 종목인데,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력이라고 해요. 변동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 변동성은 센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막 끌고 가도 손해는 보지 않지만 되게 더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은 많이 움직이는데 내 종목을 안 가면 좀 답답하죠. 예. 근데 이 종목이 그렇잖아요. 계속 행보하잖아요. 실적은 그렇지. 되게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하고 영향을 많이 줘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요. 건물을 많이 줘요. 아파트를 많이 줘요. 그러면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엘리베이는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 특별법이 나오거나 이 변동이 있어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노후의 엘리베이를 교체하는 그 시기가 도래될 때 주가가 좀 더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로 답보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견사 관계가 되게 많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도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종목을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소외되는 이 업종을 가지고 승부를 걸기에는 좀 안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뭐 우리가 막 나 장기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48,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횡보해요. 이 종목 못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계속 답답해.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종목은 HB 솔루션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5,80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반도체 올라가고 막 그 한참 좀 올라갈 때 제가 좀 추격 매수해 갖고 좀 물려 있어요. 네네네. 지금 최근에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네. 또 팔손절은 못하고 좀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될지 좀. OLED는 내년에 감사합니다. 커져요. 나쁘진 않거든요. 네. 되게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딱 종목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쪽을 보냐 이제 매기가 어느 쪽이 붙었냐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딱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스몰캡이라 그래요. 이게 조그만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것들은 기관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매수 주체가 누구냐 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에 대한 그 평균치를 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보고 업황을 보는데 OLED 업황은 내년에 되게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 신용 물량이에요. 네. 신용 혹시 보셨어요? 네네. 신용이 한 7%가 넘죠. 예. 네. 되게 높잖아요. 이게 신용 물량이 높는 네네.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크. 네. 이제 이거 한번 매매를 좀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죠? 좀 됐죠? 네. 이 변동성 되게 세지 않아요? 밑으로 빠질 때는? 엄청 세요. 예, 엄청 세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신용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막 빼질 네. 때 막 6,000원에서 막 3,000원 50%, 막 48%까지 막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예, 이게 원래 이래요. 이게 네. 신용 많은 물량들이 그래요. 단방향으로 막 시장 올라가는데 막 계속 그 방향으로 막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 봉들이 봐봐요. 봉들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좀 작죠? 편이네요. 여기 이 작은 봉들이 건가요? 짧죠. 이 단봉이죠, 단봉.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네. 윗꼬리도 많고 봉다리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유통 물량, 거래량이라 그래요. 예.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보면 네네. 거래량 이게 이게 하루에 이제 거래되는 양들이 되게 좁다는 얘기예요. 이거 좁다는 얘기를 뭐냐면 이 변동성이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량을 많이 지금 50%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물량이 50%에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중은 50%에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해가지고 그냥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을 50 비중이 같은 비중이라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6,000원 라인이거든요. 6,000원 나오면 비중을 좀 예. 줄이세요. 네. 아직 살아 있어요. 예. 예. 이 종목 비중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요. 6,000원 정도 비중을 좀 줄이고 6,000원 넘어가면 좀 더 갖고 있어도 돼요. 예. 그다음에 이게 추세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게 첫 번째는 탄력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변동성이 좀 잦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2,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세게
들어올 때 매도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여기 보면 단봉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 단봉이 많다는 건 누군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건 맞아요. 누군가 이제 네. 이 물량을 계속 사 모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사 모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예, 이런 물량들은 이제 한 번 강하게 팡 치고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많이 움직일 때는 변동성이 상한가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 이 변동성이 상한가 갔다가 종가에 3%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6,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6,000원에서 그런 매물이 예.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6,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반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홀딩해 가보세요. 그때부터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희망적이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네요. 얘는 아이고, 누가 아까 얘기했지만 OLED 시장이 내년에는 되게 좋아요. LG 디플보다는 HP 솔루션이 훨씬 더 나아요. 이 네. 종목은 매집이 좀 돼 있어요. 매집이라는 것들은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월봉도 네. 만들었고 내년에는 1, 2월 달에 아마 6천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 좀 홀딩하고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화일약품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230원에 네.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뭐 유전자나 뭐 비만 치료 연구를 한다 그래서 네. 장래성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예. 그래요? 싸서 사신 거죠, 이게. 금액이 좀 싸서 뭐 이거 보면 예,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유한장애, 종군당 막 이런 종목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제약바이오 중에. 그래서 이거 사신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신 거죠. 맞죠? 그렇지요. 예.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거는 이 변동성이 세요.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만들어서 끌고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자체가 뭐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 여러 가지 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그 업종을 겪으면서 야 이제 실적 없으면 안 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되게 어렵구나라고 했던 것들의 이 시가총액을 보는데 이런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단기 매매 하셔야 돼요. 뭐 이 회사에 뭐 앞으로 뭐 퍼포먼스가 없대요, 기대감이 어때요, 뭐가 있대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실적이 안 받쳐주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못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반등, 단기 이렇게 테마로 붙어갖고 빵 하고 올라올 때 팔고, 빵 하고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조그맣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튀면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탄력이 되게 좋잖아요. 이게 뭐 탄력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상한가도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 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2,2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딱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매일같이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2,600원 라인에 있잖아요. 그 매일같이 매도로 걸어 놓으세요. 주문을 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막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600원 라인에 주문을 걸어 놓으세요. 그럼 팔릴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목표를 내가 3,200까지 잡았는데. 3,200까지 잡으셨어요? 예. 아직까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집을 해놨어요. 이 종목을 한번 튀우려고 매집을 해놨는데 시그널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이 변화를 추정할 때는 우리가 밑에 이제 거래를 봐요. 이 거래를 보고 이제 조만간에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 보여지는데 이제 차트는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들어오는 날, 거래가 들어온다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거래가 완전 바닥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전일 거래보다 한 300% 정도 터졌을 때, 그다음 5일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좀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또 위로 확 칠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딱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간이 조금 무거워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강연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촌, 내일은 부산에 사는데요. 연말과 연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되는 그런 그 업종과 그다음에 전략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내년 여러분들 종목들이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 특히 1분기까지는 좀 종목을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가지고 가는 게 손실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종목을 막 교체하지 마시고요. 1월, 2월, 3월까지는 조금 더 종목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들더라도 좀 들고 있다가 손실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종목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네. 신성통상 매수가 비중은요? 1,850원에 100%입니다. 예? 1,850원을 100% 사셨어요? 예.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를? 이거 뭐 겨울이다 보니까는 네. 그 이제 옷이 이제 네. 단가가 비싸고 저거에서 더 이익이 더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많이 또 떨어진 것 같고 네.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혹시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이제 매집봉이라 그래요. 최근에 매집이 들어왔는데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9월달 정도에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옷 브랜드, 그러니까 의류 쪽이잖아요. 예. 네, 의류는 우리가 어떤 거랑 많이 연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소비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럼 나가서 우리가 옷을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옷을 잘 세탁해서 입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으세요? 예.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저가 브랜드라서 이제 소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소비. 그러니까 심리라고 예, 하잖아요. 그랬으면 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뭐 여러 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할 거잖아요. 주가라는 것들은 미리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먼저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주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 당겼어요. 근데 이게 주가를 보면 이 가격이 싼 거 말고는 지금 전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가격이 싸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가 인기가 있는 거냐? 인기가 또 없는 거예요. 그죠? 인기가 없잖아요.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주식수가 어떻게 별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인기가 많다는 건 사고 팔고 하는 게 많이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내가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물건을 파는 게 좋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물건 파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은 데서 해야죠. 근데 이 종목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거래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건 뭐냐?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면 시그널이 있잖아요. 시그널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래나 인기가 식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집은 돼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사놓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주가를 살 때 지금 시세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건 의미가 네. 없어요. 이 거래가 얼마만큼 들어서 시세가 빵 하고 튀어 올라오냐라는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간다가 퉁퉁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항시 저는 한 2,000원에다가 그 아침에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거기서 한번 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 9월, 8월 달에 매집이 좀 돼 있어요. 이 종목은. 매집이 좀 들어왔고 그러면 얘가 추세를 만들려면 추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60일선이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면 단기 반등이 있어요. 단기 반등 들어올 때 이 탄력이 좋게 움직여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 막 19% 그다음에 16%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단기 반등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뭐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처진 것들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게 뭐 100%는 맞지 않지만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해요. 지지해 보세요. 지지 라인. 저항. 그래요. 이게 이제 가격의 저항이 부딪히는 건가? 가격의 저항에 받아주는 건가? 이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항 라인만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이런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저항 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거래가 붙으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자리는 껍데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봐봐요. 요 가격의 구간에는 거래가 없죠. 그러면 이 물량을 거래가 살짝만 들어온다면 축 치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2,100원, 뭐 2,200원, 뭐 요 라인에서 팔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항시 그 2차 한 150원 정도 항시 걸어놔요. 예, 걸어놓으세요. 그냥. 예,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이 강하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퉁퉁 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2,000원에서 2,100원 정도에 매일같이 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추세가 꺾인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는 거는 61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흔히들 시세를 낼 때는 정배열에서 시세를 많이 내요. 근데 이 배열은 어때요?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들이 밑으로 막 깔려있는 캔들이 빨간 거 파란 게 밑으로 있잖아. 선 밑에. 이거 역배열이라 그래요. 역배열은 단기 반등뿐이 안 돼요. 단기 반등 들어올 때 세게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팔면 돼요. 매집은 돼 있어요. 그때 파세요. 매일까지 걸어놓으세요. 근데 보니까 기관에서 많이 팔던데 그 이유를 모르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는 뭐 기관이 많이 팔아요, 뭐 기관이 많이 사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은 왜 그러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5천억 이상, 6천억이나 1조 이상 되는 거는 영향을 주지만 이런 종목은 들어왔다 놨다 해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특히 뭐 기관 거의 사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수급에 영향을 주지 말고 이거는 개인 수급이 더 중요해요. 개인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00원에 걸어놓으면 그거는 금방 소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아직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나 움직이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뭐 재료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며칠 전에도 한번 뭐 튀었는데 그때도 못 걸어놔가지고 못 팔았는데. 최근에요? 요거. 이 변동성이 세요. 여기는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윗골이라는 것들은 매물 소화예요. 여기 나쁘질 않아요. 살짝 밀려놓은 건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물 소화 한번 튕겨보는 거예요. 세력들이 올려놨다가 튕길 때 어떻게 소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 안 걸어놓으면. 걸어놓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익 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매수가 비중은? 5,400원이고요. 네. 그리고 12.9%. 이거 사신 이유가 AI 때문에 사신 거죠? 네, GTP 챗 좋다고 해갖고 샀는데 7,000원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갖고 있어요. 좀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네, 좀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1,500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500원까지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종이 들어와요. 이게 조종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느 가격에 오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요. 나올 때 이 변동성 봐봐요. 이게 되게 강하게 빠지잖아요. 이게 7,50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 4,000원까지 빠르는 속도 봐봐요. 되게 빠르죠. 네. 그 빠른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주가가 이제 강하게 움직인 거는 강하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이 개인들의 이제 단기 매매의 성향들이 되게 강한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테마성으로. 이게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라는 것들은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주가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움직였잖아요. 이 종목은. 네. 그 이제 23년 1월부터 시작해갖고 막 쫙 움직였잖아요. 이제 조정이 구간인데 이 가격에 조정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이거 조정을 어떻게 주냐면 거의 다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여기 보면 한 50% 정도 빠져요. 50% 빠진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3,900원, 4,000원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빠져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추세 자체가 꺼졌고 인기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릴 때 팔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때는 손절이 안 되면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손절, 이 가격이 딱 깨지잖아요. 그럼 딱 팔고 딱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챙길 때 볼 때는 21선을 많이 봐요. 21선을 보고 21선 깼다 그러면 이제 조정과 눌림목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면 21선을 깨버렸잖아요. 여기 초록색이 깨버렸잖아요. 그다음 5일선도 깨졌고 그러니까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밀리면 이제 보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이거 네이버하고 잘 붙어서 가요. 폴라리 오피스는.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쪽은 그쪽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반등이 들어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오는 상황이 있을 거죠. 근데 옆으로 계속 행복할 거예요, 이 종목은. 뭐 내년에 좋아진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올해 좋았으면 내년엔 그래갖고 올해 좋았으면 안 내년에 좋아요?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걸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조정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갖고 가냐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 이거를 바꿔서 가져가느냐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다 보면 저 같으면 이제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5,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행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새해 복 종목 많이-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RFHRC요. 딱 들어보면 이제 이 5G 관련주 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많이 높아요. 44,100원에 30%. 이거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예. 이거 지금 꽤 네.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예. 내년에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5G, 6G는 4차 산업이 근간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5G도 그동안 잘 갈랐었잖아요. 이제 예. 얘도 이제 코로나 피해주 정도가 하나가 이제 5G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예. 셧다운되면서 시설 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예. 베이스가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설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많이 예.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영업에 실적에 대한 예. 영향을 많이 줬고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년 사이클은 좀 좋을 수 있어요. 5G하고 6G 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네.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예. 힘드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손절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봐봐. 이렇게 보면 이 동상동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면 이 주식이라는 거 되게 희한하게 이제 우리가 업황 분석이라고 해요. 지금 뭐 5G 약간 기본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왜 주가가 떨어졌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네. 코로나 영향으로 시설 투자들이 셧다운되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한 2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네. 것들을 먼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네. 것을 반영이 되면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반등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좋아하면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이제 내년에 좀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예. 이제 여러 가지 UAM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은 다 통신의 기관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시설 투자가 내년에는 좀 더 있어질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든지 모든 이 통신의 기본적인 구조는 5G예요. 그다음에 또 예. 이제 5G에 대한 지금 이동통신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통신 장비들 이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자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딱 요 정점을 주고 여기하고 어때요? 비슷한 구간이죠.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주기가 예. 거의 다 보면 뭐 2년 주기, 뭐 3년 주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예. 이 종목은 몇 년까지 올라왔냐면 3년 정도 올라왔어요. 예. 그죠? 여기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 정점을 찍고 또 몇 년 빠졌어요.
지금 2년 정도 2년 빠졌죠? 이상 빠졌- 예.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양봉이 하나 강하게 들어왔죠? 네. 예, 이게 월봉이고 연봉으로 한번 딱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자, 어때요? 봉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는 네.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붙었냐면 연봉에서 어떻게 꼬리가 딱 줬어요. 여기를 꼬리 줬잖아요. 여기가 15,000원 찍고 여기 꼬리를 주고 그다음 월봉에서 보면 여기서 강력하게 저점 잡고 양봉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반가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주기가 2년 빠진 가격들은 거의 25,000원에서 3만 원 라인에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때 알겠습니다. 여기는 자연 반등이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올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들어오죠? 여기 보죠. 뒤에서 들어오죠?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다 팔지만 기관들이 잡잖아요. 기관 투신 연기금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특히 기관이 들어왔던 건 단기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말고요. 25,000원에서 3만 원 라인까지 좀 한번 갖고 있어 봐봐요. 그래서 25,000원 들어온다, 3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 조금 더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굳이 지금 손해보고 팔지 말고요. 조금만 힘내셔서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자연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힘들더라도 들고 계시고 그때 되면 꼭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예, 팔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지금은 더 위쪽으로 네. 에너지가 더 강해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유메이드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 샀고요. 75,500원에 샀거든요. 이 종목도 진짜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누가 사라고 샀는데 그 주식 오래 한 사람이 사라고 제가 샀는데 네. 올해 대박 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올해 대박 날 거라고 좀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샀는데 네, 네. 이거 샀는 날부터 계속 떨어져 지금 10,000원 손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 나는 주식인지 옛날 명성을 찾는데요, 이 사람 말은. 그래서 그거 이게 알면 대박 제가 사지 않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뭐 2배 간다, 3배 간다. 안 그러면 이건 네.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절매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이제 알고 선생님한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모르면 선생님은 대박 날 수가 없어요. 아까 대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내가 알아야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 그래요. 주식 엄청 오래 한 사람인데 그냥 대박 날 거니까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하지 말고. 저도 주식을 되게 오래 했는데 대박 날 종목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도 대박 날 종목이 어떤 건지 몰라요. 예. 그걸 안다면 벌써 대한민국 사람은 부자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박 난다 안 된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대박 났고 행운을 잡으려면 선생님이 알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다 보면 시간만 다 가요. 남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 내년에 화두는 선생님이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그러면 하고 싶으세요? 공부해야죠. 하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가 새해 선물 드릴 테니까 제가 기초 강의가 만들어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게임주는 최근에 영향을 받았던 게 중국 영향을 받았어요.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위메드하고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트 뭐 게임 업종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의 게임 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강하게 밀렸어요. 근데 게임주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게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 다운 사이클에서 이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싸다는, 그 다음에 다운 사이클에도 업 사이클 되는 그런 가격의 메리트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대박 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은. 근데 나쁘지 않아요. 추세를 만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이 가격이 8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좀 갖고 있다가
8만 원, 7만 8천 원 라인 있잖아요. 이거 고점이라 그래요. 이 정고점이라 그래요. 여기가 7만 5천 원이거든요. 이번에 시간을 좀 주면 좀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좀 가져가서 8만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홀딩 해보세요. 이게 무슨 비트코인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있죠. 해가지고 예. 어디 대박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믹스라고 해서 이 코인 재상장 때문에 영향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박은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대박을 얻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거 옛날에 막 무지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제주항공. 제주항공 선수. 14,000. 예. 네. 14,500원에 30%입니다.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예, 예. 혹시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예, 예. 조금 더 사세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즘 좀 항공료 같은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네, 맞아요. 가격도 싸고. 예, 예. 그래서 그 LCC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아웃 나가는 사람, 그 출입국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데 내년엔 조금 더 예. 올해보다는 좀 이렇게 해외 나가시는 분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예, 경기가 좀 안 좋았고 소비가 많이 위축됐고 막 이런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 섹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아마 예. 내년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그 예. 놀자 관련주예요. 그 뭐 카지노 예. 관련주, 여행 관련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소비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가지고 15,000원 라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좀 더 사놓고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까지 가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 뭐 기관 투신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보다 외국인보다 이런 종목들은 이 기관 투신 연기금 특히 연기금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좀 길게 가져간다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사서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대응해보세요. 꼭 수익 나시기 바라요. 네, 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올해 상담이 끝났네요. 올해도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여러분들 상담 자리를 지켰는데요. 많이 부족했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들은 내년에 노력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서 내년에 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이 주식코치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건강하시고 많은 성공 투자 그다음에 내년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 코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